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한 80분 동안 주재를 했고 그게 또 생방송으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회의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분간 생중계하면서 전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앞선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발언만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슨 엄청난 좀 민생 경제를 해결할 그 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산업 증진 그리고 이제 수출 촉진을 강조하는데 일단 거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부처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화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려운 그 민생 대책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전략 그리고 이제 해외 건설과 인프라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그 중소기업 벤처 지원, 그리고 관광 콘텐츠 활성화, 디지털 그리고 헬스케어 발전 방안 같은 조금은 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미시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근데 여권 내에서도 오늘 행사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전체 공개로 주재한 오늘 회의에 대해 가지고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접 TV로 중계된 이 비상경제 민생회를 봤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말도 덧붙였고요. 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의 핵심을 피하지 않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근데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 다루다 보니까 좀 더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던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기자들 제목 잘 뽑을 수 있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게 있었죠. 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비상경제민생회의라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 자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부동산 쪽에서 좀 구체적인 정책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를 5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띕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15억 원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3년 만에 재개하는 것, 이것도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 규제를 해왔는데 그걸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일부를 풀게 됩니다. 오늘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규제가 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규제 하나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LTV 완화였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주택 가격이 얼마냐 혹은 이제 주택은 몇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다릅니다. 현재 그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그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지금 70%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20에서 5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50% 일괄 적용키로 한 겁니다. 규제 지역 LTV는 좀 올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LTV는 이제 소폭 낮춘 게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것이고요.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15억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주담대 허용하는 이런 방안인데요. 현재는 그 투기과열 지역 그리고
이런 이제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이제 주담대가 일절 금지가 돼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주담대가 이제 허용됩니다. 이제 3년 만에 이제 재개되는 그런 셈입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액도 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분양가 그 9억 원 이하에서 이제 12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네.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70% 수준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제 자력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억 원이 넘을 때만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이제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화한 이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16년에 비해서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을 좀 반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청약에 이제 당첨이 된 1주택자의 경우는 이 집을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앞으로는 이제 2년 안에 팔면 또 되도록 이렇게 또 연장한 것도 눈에 띕니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도 밝혔죠. 네, 11월에 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미 그 지난 8월에 그 지방은 전 지역에 대해서 이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말은 이제는 경기도 인근 그러니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대출 규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네. 만약에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해제하면 대출을 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은행에 맡겨서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연봉에 따라 지고 지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1년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시가 16억 원 주택을 매입을 한다면 네. 지금 같으면 이제 한 푼도 못 빌립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금리를 한 4.8%로 저희가 상정을 하고 보면 예. 이제 이번의 경우는 그 한 달에 한 833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요. 예. 이 갚아야 될 돈이 한 32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맞네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연봉이 한 7천만 원 되는 분이 같은 조건에서 16억짜리 집을 사겠다 이러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한 4억 9,700만 원, 그게 한 5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나 이걸로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한 233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분이라면 한 3억 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요. 그 뒤에 따라 규제가 있는데 요 규제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소득이 많을수록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15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 경우도 대출액이 늘어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TV가 이제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대출액이 좀 늘어나는데요. 연봉 1억 원의 사람이 14억 원 주택을 살 때를 보니까 예전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었는데 예. 내년에는 이제 7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LTV가 15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이 되는데 네. 앞으로 50%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연봉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만약 이 집을 빌리게 되면 지금은 한 4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5억 원 정도 빌릴 수 있고요. 연봉 5천만 원 소득자라면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푼도 대출액이 늘지 않습니다. 이 소득 자체가 5천만 원은 이 DSR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대출액이 늘지 않는데요. 결국은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어느 조치는 보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일단 뭐 대출액 자체도 소득이 적으면 많이 빌릴 수가 없고요. 또 빌릴 수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서민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출을 해서 지금 집 사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부동산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었죠. 근데 어제는 보면 이제 7천만 원이면 5억원짜리 집 살 수 있다. 이런 책이 다 나왔었는데. 한 신문 기사 일면 제목도 그렇게 뽑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무주택 청년 서민을 대상으로 이제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 예. 그 과거에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 분양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분양주택이니까, 그자들은 이제 주택을 파는 건데요. 예.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을 사는 게 되겠죠. 시세의 한 70-80% 정도에서 분양을 하고 LTV를 80%까지 인정을 해줘서 최고 5억원까지 빌려주겠다. 어제 이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세 종류의 분양 형태가 있는데, 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나눔형의 경우가 이제 모기지론 방식인데, 그리고 이제 선택형의 경우는 6년간 임대를 하고요. 그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자신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집을 사는 형태, 시세의 80%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모기지 형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집을 사는 형태는 이제 나눔형인데, 네. 요 나눔형 같은 경우에 만약 시세 5억원 집을 그냥 분양을 받게 되면, 시세 70% 이제 이 분양을 한댔으니까 예. 3억 5천만 원이 이제 분양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80%까지 LTV로 빌려주겠다 이러니까 최고 2억 8천만 원까지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돈 7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다 이거고. 예. 금리는 1.9에서 3.0% 비교적 저리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눔형을 선택하면 나중에 예. 5년 뒤에 만약에 그 집을 팔겠다고 하면 또 시세의 70%만 자신이 가져갈 수 있고요. 30%는 또 공공에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입장에서는 2억 8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거 빌렸을 때 과연 그 금수저가 아니라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을까? 이런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정부 대책 나온 거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부양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아직은 정부는 계속 조심하고 있다 그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동산 부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말할 때 7천만 원으로 5억짜리 집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빚내서 집 사라는 좀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예. 특히 오늘 보니까 지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허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 이럴 일 없다라고 펄쩍 뛰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전격 풀어버렸으니까 상당히 이제 부동산도 이제 부양 쪽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